안녕하세요. 다시 찾는 부동산 연구소 리랩스TV의 랩보스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한번 보시면 조선경제에서 2022년 1월 15일 세종시 매수세 제로로 추락, 입주량 급증 맞물리면서 전세 매매 동반 하락세 길어져. 그 다음에 KBS 뉴스에서도 2022년 1월 14일 보도자료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25주 연속 하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1년 5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처럼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하락 추세가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2021년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강보합세 정도로 움직이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문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12월 말 중도일보에서 작성한 기사인데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그 다음에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급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경제 뉴스에서도 2020년 12월 기사에 세종시 새 아파트 값 46%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세종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7월 20일 행정수도론 발표가 세종시 부동산의 핫 이슈였다. 이런 기사를 보도를 했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왜 상승했는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을 해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평탄하게 움직이다가 2019년부터 급격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급격하는 요인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공급 물량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세종시 연도별 아파트 건설 실적입니다. 출처는 세종시 통계연구 및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했고요. 그래서 추이를 보시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2018년 최저점을 찍습니다. 2019년부터는 어쨌거나 공급 물량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두 개 표를 한번 합쳐보면요. 아파트 건설 실적과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시면 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증가를 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공급이 오르긴 했지만 이때까지 누적된 공급 부족에 따라서 올랐을 수도 있지만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역에 외지인이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펌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지인이 아파트를 얼마나 샀는가에 대한 것도 분석해보면 좋겠죠.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서 연도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실적을 뽑아왔는데 한번 보시면 이 빨간 선은 외지인이 아파트를 구입한 겁니다. 이 파란 선은 세종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입한 자료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추이를 보시면 2017년까지는 외지인의 매수가 많았던 건 맞는데 2017년 이후에는 오히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많이 매매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네요. 공급도 올라가고 외지인도 많이 샀는 게 아닌데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러면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정책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 노란색 박스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2016년 11월 3일에 박근혜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죠.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8월 2일 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여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해요. 여기에 세종시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정 이유가 단 한 줄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공공택지 신규 분양이 많은 세종 등은 과열이 지속. 이게 끝이에요. 앞에 그래프는 강남구와 강북구를 비교한 아파트인데 세종시는 그냥 신규 분양이 많아서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라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봐보죠. 창원시는 2020년 12월 달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 1년간의 추이를 보면 이 그래프상에서도 확연하게 보이죠.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 게. 그런데 세종시는 2017년 8월 달에 투기 지역으로, 투기 과열지구보다 더 강한 제한이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전부터 1년까지를 보면 그렇게 눈에 띄게 뭐 가격이 상승했던 것으로는 봐지지 않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정량적인 요건과 정성적인 요건이 있는데, 정량적인 요건, 즉 이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은 정성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 세종포스트라는 세종시의 언론사인데요. 2019년 7월 달에도 투기지구 지정 기준은 꽤 맞추기에 불과하다. 2019년 11월 달에도 세종시가 투기지역인 게 우픈 현실이다 라는 기사를 내고 있죠. 그리고 2019년 그 당시에 보면 전국에서 서울하고 세종만 투기지역이 지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투기지역은 2020년 5월 달에 폐지가 되긴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지금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왜 정부는 그렇게 과열 양상이 아닌데도 투기 지역으로 꽁꽁 묶어 놨을까요? 이게 저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사를 계속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3년도 당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컷뉴스에서 세종시에 가면 박근혜와 이명박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기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정확하게 38일 만에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했다는 내용이고요. 대조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단 한 번, 그것도 임기 만료 겨우 2달 남겨두고 세종시를 방문했다. 그리고 행복도시는 환영받지 못한 출생에 이어 5년 동안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며 천덕꾸러기로 살아야 됐다.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틀리게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6년 6월, 이 당시도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국회의사당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발표가 돼요. 그 다음에 2017년 9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2018년 8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서 계속 가시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세종시로 국회, 청와대 이전되나? 라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 신설 포함, 뭐 이런 기사도 보이고요. 2019년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굵직한 게 발표되죠. 문재인 대통령 세종시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로 조성한다. 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쭉 연결되면서 이제 세종시가 정부 부처를 계속 이전을 할 거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종시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2014년 15만 8천 명에서 2020년 36만 명까지 증가를 하죠. 근 6년 만에 2배가 상승을 했고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눈여겨보실 만한 건데, 우리나라에 어떤 도시를 개발을 하는데 뭐 LH나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개발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 총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 다음에 새만금개발청,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있는데, 이 JDC는 국토교통부 소속 준시장용 공기업으로 제주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이거 역시 국토교통부 소속 차관급 외청인데요. 새만금개발은 어떤 도시는 아니죠. 새만금 간척 사업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청이고,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관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도시를 개발하는데 국가 관청이 직접 관여한 데는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온 것들이 뭐 2021년 10월 달에 매일경제 뉴스에서 발표한 자료처럼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시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세종이 한국의 워싱턴 DC로 될 거다라는 기사인데 그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8배에 달하는 크기고요. 상임위 11곳,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직원 5,000명이 옮겨올 것으로 예상된다. 뭐 고용 유발 효과, 뭐 생산 유발 효과는 이거는 저는 믿지 않고요. 이 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관련 기관들이 많이 오도록 조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투기 세력이 집결될까봐 걱정을 하죠. 그래서 발표한 거가 2022년 1월 9일에 연합뉴스에서 올해 세종 신도심에 아파트 7,200가구가 공급된다. 또 뭐 7,000세대 공급된다. 이런 기사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죠. 이렇게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이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는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봤어요. 세종시 홈페이지에 동일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앞에 언론에서 발표했듯이 7,000세대가 공급 예정인데 그 몇몇은 분양이 4,100세대, 임대가 2,800세대인데 임대는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분양 물량 4,100세대의 몇몇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면 맞습니다. 총합계는 4,100세대가 맞고요.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결정된 게 2개밖에 없어요. LH와 계룡건설에서 하고 있는 거 800세대, 두진건설에서 하고 있는 258세대, 즉 총 1,090세대 외에는 사실 사업 주체가 미정된 겁니다. 이 미정된 세대가 3,000세대가 넘어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확정된 1,000세대도 몇몇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주택이죠. 공공분양주택은 청약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200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실제 2022년 이후에 실제 준공되는 아파트가 몇 개인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2022년 준공 예정 아파트는 1,500세대, 2024년 준공 예정 아파트는 1,400세대, 2024년에는 2,700세대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70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수집해서 만든 자료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자료와 한번 대입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 2021년까지 자료는 지금 공개된 자료고요. 2022년 이후의 자료는 앞에 제가 수집한 자료를 대입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대입시켜서 그래프를 2개를 합쳐서 한번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아까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8년에 공급 물량이 최저를 찍고 2019년 이후에 이제 상승 기로에 있는데 2022년 이후에는 거의 절벽 수준이에요. 입주 물량이. 그러면 가격 추세는 아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랐다고 했죠. 물론 2021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하락세지만 과연 이 하락이 계속 갈까요? 이것은 제가 뭐 굳이 언급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